2019년 봄, 강원도 고성과 속초, 강릉, 인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산불. 당시 강원도 산간에 불던 바람은 시속 128km가 넘는 중형 태풍급. 불길은 순식간에 마을을 휩쓸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 밤의 기억이 생생하다. 나는요, 자다가요, 이 연기내금새가 내 코에 들어오더라고. 엄마 떠거라, 의무행이나 내가 가스레인지 안 껐나 하고는요, 벗겨 들어오니, 가스레인지는 안 켰는데 문을 펄떡 넣으니요, 뒤에 날 산에 타내랑 팔아 벌겋고, 쳐다봐도 벌겋고, 몸 불띠 하나 펄떡 날리디, 이 도랑에 저 불 있는 게, 그게 꽝꽝꽝 막 타지요. 어디 갈 데가 없어. 요 위에 올라가면요, 저 신장로 시체구형, 그 속에가 둘러매게 있었잖소. 산불이 난 지 2년. 할머니가 직접 묘목을 심고 30년을 자식처럼 키운 밤나무들. 혹시 살아날까 비료도 주고 정성으로 돌봤지만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다. 3년 만에는 좀 크긴 컸어. 요 심기도 하고 또 뿌리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요거 심한 거야, 요거. 새로 심으신 거? 산불은 빠른 진화가 최우선이다. 그 선생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여기 모여서 이거를 딱 설치를 해놓고 그 헬기가 와서 물 바로 받아가서 여기 주변에 할 수 있겠죠, 작업을. 그래서 산불 처리되면 산림청, 지자체, 소방청이 모여 미리미리 손발을 맞추는 훈련을 반복한다. 산불 진화가 어려운 것은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꺼야 하기 때문이다.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물이 없는 곳에는 물길을 끌어다가 불을 끈다. TV 뉴스 화면에는 마을과 시설을 보호하는 소방차나 헬기만 나오지만 가장 치열한 불과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산불 진화의 최전방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일을 담당하는 것은 산림청 소속의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산림항공본부의 공중진화대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울린 산불 소식. 산불 조심 기간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경보가 울리기도 한다. 주변 악역층들이 워낙 북쪽에 있어서 산불이 나면 20분 안에 헬기가 도착해 큰 불을 잡고 공중진화대는 헬기에서 곧바로 진화 현장으로 들어간다. 지상에서는 특수진화대가 길이 100m, 무게 20kg이 넘는 호수를 끝없이 연결하며 올라간다. 산불 진화 헬기, 드론, 현장 진화대원 등이 촬영한 영상은 산림청과 각 지역의 산불 방지대책본부에 실시간으로 공유된다. 여기에 바람의 세기와 방향, 지형을 계산해 산불 확산의 방향과 규모를 예측하고 주민 대피와 산불 진화를 지휘한다. 함양 605, 함양 605 현장 상황 좀 알려주세요. 네, 부처 현재 진화율 30%고 화산 300바이 500입니다. 순간 초속 16m의 바람으로 예상보다 규모가 커진 산불. 자정이 가까워서야 야간 진화가 중단됐다. 하지만 강풍으로 불길을 모두 잡진 못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자마자 다시 진화의 속도를 낸다. 불길이 많이 남는 곳은 헬기와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가, 급경사지의 잔불은 공중진화대가 담당하기로 했다. 잔불 정리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뜨겁게 달궈진 땅 위에서 불갈퀴질을 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아무리 첨단 장비가 발달해도 이 큰 산 구석구석 대원들의 손길과 발길이 닿아야 한다. 그렇게 17시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불은 잡혔지만 까맣게 불타버린 숲은 되돌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닥칠지 모르는 산불을 이길 방법은 항상 준비하는 것뿐이다. 각 지방 산림청에서 대기 중인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는 평소 주변 산세를 익히기 위해 현장 답사와 체력 훈련에 집중한다. 항상 준비되어 있는 개인 장비 점검, 그리고 이제 언제 산불이 날지 모르니
이제 항상 준비되어 있는 체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산악훈련 같은 경우에는 펌프를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장비가 30kg짜리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는 수단으로 어깨팔이 많이 도움됩니다.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그 줄이 마찰력을 많이 받고 그 가운데 물호수를 잠기다 보면 일단은 힘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후방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올 1월에 현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스마트 헬멧은 두 손이 자유로운 상태로 상황실의 현장 화면을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한 번에 물 8,000리터를 투하할 수 있는 초대형 헬기가 빠르게 투입된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활약하는 것은 3,000리터급 대형 헬기다. 이들 대형급 이상 헬기들의 활약은 산불을 초기에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산불 진화에서 큰 비중을 담당한다. 대형 헬기의 장점은 산불 초기에 났을 때 완전히 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부가 지금 예산을 수립하고 있지만 좀 더 확대된 예산 편성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첨단 기술은 헬기 훈련에도 쓰인다. 바로 모의 비행 훈련 장치다. 연기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고도를 조금 더 낮춰서 투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2, 1, 투하. 훈련할 때마다 실제 비행을 하면 비용도 위험도 높아지지만 모의 비행 장치는 어떤 악조건을 입력해도 그런 걱정이 없다. 산림청 소속 조종사는 매년 이곳에서 훈련하며 여러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새로운 기종을 익히기도 한다. 모의비행 장치가 있음으로써 산림청 조종사가 비상시에 착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 훈련도 하고 서로 조종사들끼리 CRM을 맞추고 그런 훈련들을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산불 진화에 투입되는 임차 헬기까지 여기서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 비행 훈련도 중요하다. 산불을 확실하게 끄려면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근접 비행하며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그만큼 위험은 커진다. 그래서 담수지를 오가며 지형을 익히면서 훈련한다. 산림청 헬기에는 물만 싣는 것이 아니다. 공중 진화대는 헬기로 산불 현장에 직접 들어가는 최정예 진화대다. 지상에서는 접근이 어려운 암석지나 산 정상부 같은 위험 지역에 공중에서 직접 투입된다. 뜨거워, 너무 뜨거워. 대형 산불이거든요. 옆에 있는 항공기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연기가 온 전부 다 이쪽에 산 여기 시내까지 다 덮을 정도로 연기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뭐 100m 앞에 있는 그 물체 식별도 되지 않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서로 간에 무선 통신이 오가지만은 워낙 많은 항공기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공중 충돌이나 그런 위험성이 좀 많이 상존해 있고요. 산 위에서 낮게 저공으로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들이 앞에 보이지 않는 전선들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그 급조작을 해서 상공을 거기 해피 기동을 하고 그랬을 때 등골이 정말 오싹하거든요. 인제에서 본 산불인데요. 바람이 밑에서 이제 쳐불어서 불기둥이 해우리 바람처럼 나무를 감아 타면서 이 해우리처럼 불이 막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산불인데 정말 아찔하고 무서웠던 그런 경험을 한 산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불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내패를 해서 투입하는 것도 무섭고 산불을 직접 진화해서 방화선을 구축하면서 끄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 열기와 그 야간 산불 같은 경우에는 어둠과 그리고 낮에는 그 연기. 담이 깊어 진화대가 모두 빠져나간 산불 현장.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산사태 연구과의 연구원들이 드론을 띄운다. 진화를 못하는 밤 시간 동안 산불의 정확한 위치와 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인 진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동성 좋은 드론은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사람이나 헬기에 접근이 어려운 위험 지역에서 드론이 직접 진화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기 때문이다. 과학적인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각종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는 곳은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 올해 문을 연 국가산불실험센터는 한국 지형과 산림환경, 기후에 맞는 최적의 진화 방법을 찾는 거대한 실험실이다. 저희 산림청에서는 산불 발생 시에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들어가는 식 자체가 외국의 경험 모델이다 보니까 약간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한국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 국가산불실험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실험을 하고 정확도를 높이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검증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어떤 나무가 더 불에 빨리 타는지, 바람이 불면 불길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때 바람이 불게 되면 더 누워버려요. 더 누워버리면서 앞으로 더 많은 열들을 미리 전달시키기 때문에 작은 불에도 쉽게 빨리 붙어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큰 산불로 이어지는 열기둥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등등을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한다. 수관화가 발생했을 때 그 대형 열기둥이 발생하는데, 이 열기둥이 연료량과 풍속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산불도 그 종류에 따라 피해가 달라진다. 특히 강풍을 타고 날아다니는 불똥은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다. 지중화는 낙엽층 아래에 건조한 유기물들이 연소하는 것으로 산소가 잘 공급되지 않아 느리게 오래오래 탄다. 지표화는 땅 위에 낙엽이나 관목이 타는 것이다. 수관화는 나무 줄기가 타는 산불. 수관화는 불이 위로 번져 가지와 잎까지 모두 타는 것이다. 비산화는 불똥이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것이다.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 수관화입니다. 이 수관화로 인해 가지고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관화 실험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철 강원도 산간의 태풍급 강풍이 불똥을 나르는 것이 바로 수관화에 이은 비산화다. 산불을 끄고 나면 지자체와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 전문가들이 현장 조사를 나온다. 이렇게 이제 네 방향이 다 이제 불이 먹어버리면은 거의 100% 죽어요. 산불 피해 면적과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복구와 조림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 나무는 숲이도 그렇고 수관까지 모두 타서 고사나무입니다. 당장 죽지 않아도 1, 2년 새에 서서히 죽게 됩니다.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게 되면 이쪽 부분이 많이 타게 되고요. 빠르게 지나가면은 반대쪽은 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은 나중에 이제 새로 소생을 할지라도 어떤 목재로서의 가치는 없게 되고요. 동공이라든지 썩음 현상이 나오게 됩니다. 강원도 삼척 사금산에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사용하던 소나무인 황장목을 보호하기 위해 입산을 금지하던 금표가 남아있다. 이곳에는 지금도 문화재 복원용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 그리고 금표와는 다르지만 산불에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시설이 있다. 바로 산불 소화시설이다. 근처에 산불이 발생해 보호림이 위험해지면 작동한다. 3개의 물줄기가 약 150m 반경에 물을 뿌려 산불 방어선을 만드는데 소나무만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산림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산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쪽에 산불 소화 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산불 소화 시설은 보호림뿐만 아니라 녹조 문화재, 사찰, 자연휴양림 등의 시설물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되고 있다. 임야 근처에서 임의로 소각하다가 산불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농업 부산물 파쇄를 대신해 주기도 한다. 산림청과 지자체가 이렇게까지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산불이 등산객과 성묘객의 실수를 비롯해 각종 쓰레기를 태우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저지른 단 몇 초의 부주의가 숲을 앗아가는 것이다. 2년 전 산불이 휩쓸고 간 마을 뒷산에 나무를 심는다. 오늘 심은 나무들은 언제쯤 다시 울창한 숲이 될까? 산불 피해 지역에 묘목을 심고 3년이 지난 삼척의 현재 모습이 그 답을 알려준다. 1년, 그럼 2년, 3년, 그리고 맨 마지막 올라오면 4년. 4년째. 소나무들 사이에 화렵수인 아카시 나무를 심어 천연 방화선까지 만들었지만 아직 숲이라기엔 어리고 연약하다. 타는 건 삽시간이지만 회복은 길고 어렵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 산불난 지역을 저희가 가끔 순찰을 할 때고 정찰할 때도 있는데 정말로 가장 가슴 아픈 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그 지역인데도 원래 그 생태계, 그때 그 푸른 숲 산림이 복원되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 한 20년 정도, 학술학적으로는 30년 정도가 돼야 완벽하게 복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그 공중에서 보더라도 한 20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불감과 비슷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불타는 기분, 그 기분이었습니다. 산불이 한 번 나면 복구로 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산림객들이나 오시더라도 작은 부주의라도 조심해 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일어난 산불만 무려 300건. 잃어버린 숲은 약 740헥타르다. 봄, 가을 산불 조심 기간이 되면 바빠지는 사람들이 또 있다. 요즘은 산불 기간입니다. 계양산까지는 한 2km 정도 소요되는데 가시면서 산불에 대한 그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전국의 산을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는 산불 감시원은 평소에는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을 하지만 제일 먼저 산불을 신고하고 거지대에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로 투입되기도 한다. 그런 만큼 빠른 신고를 위한 똘똘한 정보 기술은 필수다. 요즘은 스마트 단말기로 전국의 산불 감시 활동이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재난안전통신기기를 가지고 산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산불 신고도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제 지능화 사회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산불 예방과 진화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서 지능화된 CCTV, 열 감지 센서라든가 이런 게 장착된 그런 CCTV와 드론 이런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산불 예방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수탈과 6.25 전쟁으로 숲을 잃어본 역사가 있다. 또 빠르게 생태계를 회복하는 기적도 경험했다. 다시 다가온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더 스마트하게 대한민국 숲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산불 제로를 향한 우리 모두의 도전이다.